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시놉시스를 말씀드리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구주얼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본인 입으로 31살이 되도록 평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희진이라는 여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혼 경력이 있던 희진은 주얼의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에 마음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꽃길만 걸을 것 같던 두 사람 사이가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재미있던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주얼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전개가 되죠. 저는 그 부분 자체가 너무 재밌고 귀엽게 받아들여졌는데 있어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영화 자체가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저한테 부담 없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특히 뭐 희진한테 고백하는 장면, 그리고 희진의 과거를 알게 돼서 그 이후에 소설을 집필하게 될 때 소설 속 인물이 마영사가 본인이 직접 돼서 현실에서 마영사가 하는 대사를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구주얼의 캐릭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이 쉽지 않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설가로서의 모습과 그 소설가가 사랑을 하는데 계속해서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한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악스러울 수 있는데 하정우의 연기력이 잘 커버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 개그들이 아무래도 여기는 좀 취향을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개그들 직접적이기도 하고 만화처럼 그려지잖아요. 그 개그들이 특히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겨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 그 겨털의 영감을 받아서 앵모 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을 연재하게 되잖아요. 그때 너무 빵 터졌거든요. 본인이 겪고 있는 연애담에서의 충격받은 요소를 자신의 일에 투영한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재밌었고 그리고 영화 거의 끝부분쯤 나와서는 하정우의 적나라한 누드 사진이 또 영화에서 나오는데 너무 적나라하니까 영화 전체적인 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는 유쾌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잘 커버해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중요한 건 저의 개그 코드에 굉장히 잘 맞아서 재밌게 보고 거부감 없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스미스 군은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합니다.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스미스 별 할 말 없어? 그러니까 왜 영화로 만들었을까가 일단 궁금했어. 이거 그냥 딱 인터넷 로맨스 소설 전형적인 구조거든. 그냥 이건 누가 봐도 로맨스 소설 기반으로 만든 영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전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전형적인 로맨스 소설의 느낌을 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아무 소재나 아무 말 대잔치 하듯이 그때그때 써먹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베르캄프 이야기라든지 아스날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영화에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개연성이 없었거든? 근데 그냥 꺼낸단 말이야. 자기는 뭐 베르캄프 팬이고 아스날 팬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딱 로맨스 소설스러운 그런 구석이지 이런 것들. 그냥 되게 뜬금없이 다 나오잖아. 맞아. 뭐 헤비메탈 같은 소재도 그렇고 이 헤비메탈 패밀리가 나와야 될 그런 필연성이 없는데 그냥 뭐 이런 헤비메탈 찌끄레기들이 있으면은 배경으로서 재밌지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특이한 것들 이런 재밌는 것들 그냥 흥겹고 즐겁지 뭐 구색도 있지 뭐 이런 정도의 마인드에서 이거저거 다 끼워 넣은 거잖아. 그게 딱 로맨스 소설스럽더라고. 딱 봤을 때 그냥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이 작품을 왜 좋아하느냐면은 영화가 굉장히 있어 보이려고 하고 되게 멋부리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점들이 저는 마음에 들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몇몇 영화들을 보면은 뭔가 반전에 대한 스토리에 재미를 주기 위해 아니면 스릴러로서 있어 보이기 위해 힘을 굉장히 주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대놓고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애초에 B급이고 그냥 뭐 이런 건 개연성 없이 그냥 툭툭 튀어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재밌을 사람들은 재밌을 거고 그런 거를 걸리면서 못 받아들일 사람들은 못 받아들일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쓸데없이 힘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툭툭 던져주는 그런 유머들이 코드만 잘 맞는다면 재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영화가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불필요하느냐 필요하느냐에까지 생각을 미쳐봤는데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대중적으로 성공했다는 건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증명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영화가 개연성이랄지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요소란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작품성이 있는 작품만 나오다 보면 그 와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작품성이 떨어지는 영화는 이런 영화 같은 뉘앙스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화가 애초에 쓸데없는 겉멋이나 힘을 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만화로 만들어도 괜찮을 법한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배우들이 연기를 잘 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겨털 때문에 나는 에피소드들을 배우들이 잘 커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진이 샤워를 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는 씬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주얼이 겨털을 보고 굉장히 놀래가지고 빈정상한 희진이 옷을 다시 입잖아. 그러면서 구주얼이 잘잘 달래가면서 옷을 다시 벗고 다시 분위기를 이끌어갈 때 보면은 연기자로서 되게 하기 어려울 만한 시퀀스일 때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 자체도 되게 재밌었고 바로 다음 컷에 아침이 돼서 하정우가 계속 겨털을 관찰하면서 앞으로 자주 볼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능구렁이처럼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보면은 웹툰스럽기도 하고 그냥 소설에서 웃기려고 하는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 이런 부분까지 연기로 잘 커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약간 배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리수가 있을 만한 장면이나 되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연기가 아님에도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2012년에 개봉하긴 했지만 몇 년 지난 지금에서는 되게 힘주는 연기, 힘주는 캐릭터, 힘주는 서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물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힘주지 않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 취향에 너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좀 재밌는 점을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2년에 봤을 때 느낌이랑 지금이랑 다른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때는 넉넉히 재밌게 봤는데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면서 한 2년 정도 영화를 꾸준히 거의 공부하듯이 보다 보니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주제가 없다. 대부분의 로맨틱 코미디의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고 우연히 그리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또 싸우게 되고 또 화해하고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끝나는 게 대부분의 로맨틱 코미디인데 뭐 사실 러브픽션도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주인공이 소설가로서 겪는 고민들과 문제점들이 연애와 맞물려서 굉장히 가볍게 처리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 있어서 확실히 500일의 썸머라고 하는 영화가 좀 귀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톰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과 썸머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서사를 진행시키면서 둘의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연인들이 헤어진 다음에 태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가볍지도 않게 그렇다고 그렇게 진지하게 무겁지도 않게 로맨틱 코미디로 잘 풀어낸 것 같아서 아, 이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작품성 있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번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이병준 배우가 연기한 M이라고 하는 역할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절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만들어낸 환영 같기도 하고 그 M이라고 하는 캐릭터랑 얘기하면서 이 캐릭터가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뭐 영화 자체가 워낙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M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와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주얼이랑만 연결고리가 있을 뿐이지 다른 인물과 전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캐릭터가 붕 떠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필요할 때 잠깐 나와서 주인공이랑 담소 떠들다가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 M 역할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M 역할 같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가상의 인물이지만 주인공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나온 영화가 뭐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외국 영화도 아니고 한국 영화에서 예로 들 수 있는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박중훈이 나왔던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박중훈의 죽은 아버지 역할로 양택조가 나옵니다. 근데 극 중에 박중훈의 역할이 가짜 목사가 돼서 사기를 치는 역할이에요. 근데 죽은 아버지인 양택조가 유령으로 나와서 직접 박중훈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중훈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관객들한테 알려주는데 굉장히 코믹적이고 내용 서사적으로 연결고리가 잘 매짐이 돼 있으면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면은 어울렸을 텐데 돌아가신 주얼의 아버지라서 인생 상담하듯이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휘발돼 버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면 좀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네.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의 시대는
투지폰의 끝자락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오는 소재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얼이가 찌라시 같은 일간지에 연재 소설을 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다들 출근하면서 신문 붙잡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잡고 있고 알래스카로 택배를 전해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택배로 안 하고 당연히 이메일이나 뭐 메신저로 보냈겠죠. 그리고 희진의 학창 시절을 알게 되는 경로도 사실 지금 같으면 SNS랄지 그런 걸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었을 텐데 영화로 보면 팬카페가 있어서 카페에서 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옛날 감성의 끝에 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저는 또 아직도 투지폰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옛날 감성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과 다르게 새롭게 달아온 적도 있었고 괜찮았다는 느낌이 들고 결정타는 그건 것 같아요. 여기서 두 인물이 이별하는 장면을 보면은 하필이면 비가 옵니다. 근데 그 옛날 NRG 노래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뭐? 이별 장면에서는 항상 비가 오지 그런 장면 있잖아. 그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느낌을 영화적으로 그대로 녹여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런 점들을 보면은 옛날 사람이 재미있게 만들어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흡족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때는 재밌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몇몇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석구석의 캐릭터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아, 이 부분은 그냥 넣었구나 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풍겨주는 분위기나 느낌 자체가 제 취향이라서 굉장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3.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줄 평을 남기자면 그땐 그랬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네. 왜 러브픽션인지 잘 모르겠어. 제목이? 러브픽션의 이유는 영화 중에 연애소설이 나오기 때문이지. 작가 본인이 지은. 근데 이게 하는 기능이 딱히 없단 말이야. 이게 하는 기능은 주얼과 희진의 연애 스토리를 그냥 반영하는 내용이잖아. 딱히 러브픽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이런 게 없다는 거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케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오키가 만드는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어댑테이션에서 찰리 카우프만이 쓰는 각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영화 전체에서 나오는 서사를 그냥 반영하거나 따라가거나 곁들이는 이런 용도가 아니라 영화 전체의 서사 전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면서 그 발생하는 그런 재미 요소들이 그 영화들의 가치고 작품 속의 작품의 매력인 건데 이건 딱히 그렇지가 않다는 점에서 그냥 러브픽션 작가로 설정했으니까 러브픽션 썼구나 이 이상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었고 인터넷 웹소설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네. 네. 취향에 맞는다면 본인한테 재밌는 거겠죠. 네. 저도 뭐 작품성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재밌게 본 영화이기 때문에 기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이 시절의 하정우가 좀 그리워요. 지금은 좀 너무 힘주는 역할이랄지 영화 전체적인 무거운 짐을 이끌고 가는 그 하정우의 모습이 굉장히 힘겨워 보여서 아쉬운데 이렇게 좀 가볍고 재미있는 영화가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볍게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영화 시장은 워낙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절의 하정우와 우악스러운 B급 감성이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골라봤습니다. 네. 모라토리움님이 다뤄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다는 거 네. 그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러브픽션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